안녕하세요. 화국장의 정면승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편집이 좀 부족해서 좀 끊겨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찍고 또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돈을 좀 벌면은 앞으로 장비도 좀 사고 편집을 하는 직원도 채용을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얘기만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변호사님들은 받으셔야 된다, 어떤 변호사님들은 받지 마셔야 된다 라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경찰관이 권유했을 때 거짓말 탐지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그 경찰관이 거기다가 써요. 이 사람 수사에 거부한다, 수사 협조를 거부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판사님께서 뭐 좋게 보실 일은 없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서, 흔히들 거짓말 탐지기 권유를 받았을 때 떨린다, 내가 떨려서 거짓 반응이 나올까봐 두렵다라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변호사님께서 재판에 가셨을 때 거짓말 탐지기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판사님께서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아예 증거로 채택을 안 하십니다. 증거로 채택을 안 하고 배제를 하고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왔을 때는 공소장 제기한 다음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부동의해버리고 증거에서 빼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 반응이 두려워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오히려 떳떳하게 받고, 그래서 거짓 나오면 부동의해버리고 진실 나오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당차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사건이에요. 그 시아버지가 그 예비 며느리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딸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낸 상태에서 그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하고 싸운 거예요. 예비 며느리하고 싸워서 좀 소원해져 있는 틈을 타서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와라라고 해서 차로 태워서 뭐 이렇게 경기도 어디 뭐 그 펜션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잠깐 이렇게 있어라 해서 2층으로 데려가서 뭐 보여줄 게 있다, 기분을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가죠. 예비 며느리가 눈을 감고 있는데 팔이 따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예비 며느리 팔에다가 마약을, 히로뽕을 그냥 주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예비 며느리가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펜션을 급습해 보니까 뭐 욕탕에, 그 목욕탕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었고 마약도 강제로 투약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검사가 그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당연히 부인하죠. 아니, 발기부전 치료제 목욕탕에 갖다 놓은 건 내가 뭐 그 전립선 쪽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다 라는 변명을 하고, 아들과 좀 사이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서, 마약을 좀 주사하면은 얘기를 더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 투약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하던 그 예비 시아버지는 일주일인가 있다가 그 경기도 용인의 펜션에서 잡혔어요. 이때도 그 마약을 같이 자기 배우자랑 투약을 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 배우자는 일회성 마약 투약 혐의로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뭐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강간하려고 했느냐? 안 했다라는 게 거짓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강력하게 부정할 수는 없는 그런 범죄가 이미 벌어졌잖아요.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돼서 그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현재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는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서 항소했는데 항소심도 기각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전지방법원에 보면은 형사처벌이 굉장히 셉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씩 구속시켜가지고 법정 구속돼서 바로 대전교도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각별히 범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칼처럼 된소리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노력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계속 좀 업그레이드해서 장비도 좀 사고 편집하는 직원도 구하고 원고도 좀 튼실하게 사례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